지난 주말에 평산책방 가서 이제 독자들 강연을 하고 왔는데 문재인 대통령님 퇴임하시고 처음 뵀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뵙고 와 거의 한 7년 만에 뵌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님 당선되시기 직전에 당선되실 건 확실하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나라 공무원을 안 할 거니까 저한테 전화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전화를 안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렸고 제가 노무현 대통령 모시고 일한 후에 이제 생각한 게 그때는 밖에서 너무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저는 정부 안에서 일을 했는데 편들어 달라는 게 아니고 정말 최소한의 객관적인 어떤 비평을 하는 사람도 너무 드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약간 맺힌 게 다음에 또 훌륭한 분이 대통령이 되시면 난 밖에서 편을 들어줄 거야.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 시기에는 여기 알릴레오 방송도 하고 이렇게 했어요. 우리 이재명 대표님 앞으로 나라 일 또 하시게 되면 그때도 밖에서 많이 힘내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전화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낚시를 하자는 전화는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대체 왜 유시민 작가는 지금 이 시점에 저렇게까지 강하게 목소리를 내는 걸까? 유시민 작가님 스스로도 알 겁니다. 본인이 이렇게 나서면 어마어마한 공격이 들어온다는 것, 집중 포화를 맞게 된다는 것, 그걸 스스로 모를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왜 유시민 작가가 이런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 전면에 나섰을까요? 단순히 의견을 말하고 싶은 걸까요? 아니면 개인적인 감정 때문일까요? 아니면 뭔가 그냥 지나치면 안 되는 흐름을 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방금 들으신 그 발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밖에서 편을 들어주겠다. 권력 안에는 들어가지 않겠다. 출발점은 노무현입니다. 참여정부 시절 언론은 한 방향으로 몰렸고 그걸 밖에서 막아줄 방패는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 경험이 유시민 작가에게는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일종의 부채의식으로 남은 게 아닐까? 저는 최근 벌어지는 일련의 상황들을 보면서 앞서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했던 그 약속이 지금 실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제가 지금 상황의 구조를 한 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개혁의 강도를 보면 과거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입니다. 검찰개혁, 사법개혁, 권력기관 개편, 제도 구조 변화. 이건 단순한 정책 조정이 아니라 권력 구조 자체를 건드리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다음 단계는 자연스럽게 언론 개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지점에서 상황이 바뀝니다. 재래식 언론 입장에서는 비판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는 겁니다. 보도 방향이 비슷해지고 프레임이 반복되고 내부 갈등이 계속 강조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뉴스공장과 매불쇼, 민주진영의 가장 큰 두 축이 집중적으로 공격받고 있죠. 저는 이걸 이렇게 봅니다. 지금 재래식 언론들은 언론 개혁이라는 흐름 앞에서 집단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그 과정에서 가장 큰 방패 역할을 하는 뉴스공장과 매불쇼를 먼저 흔들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가장 큰 기둥을 먼저 제거해야 다시 프레임이 먹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시민 작가가 지금 이런 선택을 내린 이유는 이 흐름을 누구보다 먼저 보고 더 커지기 전에 막아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 노무현 때의 고립을 이번에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선택. 본격적인 영상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는 조금 더 냉정하게 보겠습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최근 들어 민주당 내부를 둘러싼 프레임이 이상할 정도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갈라치기, 내부 분열, 유이재명, 충돌. 이 단어들이 거의 같은 시기에 같은 방향으로 같은 톤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같은 사건을 두고도 재래식 언론의 보도는 유독 특정 방향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내부 갈등을 강조하며 분열 프레임을 반복하고 이걸 특정 인물의 책임을 집중시킵니다. 이게 한두 건이면 우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거의 동일한 구조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흐름일까요? 프레임은 반복될 때 만들어집니다. 한 번 나오면 의견이고 계속 나오면 구조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구조입니다. 그리고 그 구조의 목적은 굉장히 명확합니다. 내부를 흔드는 것. 지금 민주당 상황을 보면 외부 공격만으로는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균열을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전략이 바뀌는 겁니다. 이게 지금 보이는 갈라치기 프레임의 본질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굉장히 특징적인 패턴이 있습니다. 실제 지표는 결집되어 있는데 보도는 분열된 것처럼 나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층의 지도부 평가가 높게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 보도는 계속 위기다, 분열이다, 갈라졌다 이렇게 갑니다. 이건 단순한 해석 차이가 아닙니다. 현실과 프레임의 괴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벌어지는 건 사건이 아니라 서사를 만드는 과정. 그리고 그 서사의 핵심은 하나이죠. 민주당은 불안정하다. 내부가 깨지고 있다. 이 이미지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연결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왜 하필 지금이냐?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건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개혁의 방향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검찰개혁, 사법구조 개편, 권력기관 재설계. 이건 단순한 정책 조정이 아닙니다. 권력 구조 자체를 건드리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로 이어집니다. 언론 개혁. 이건 피할 수 없는 순서입니다. 이 지점에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재래식 언론 입장에서 보면 이건 단순한 비판 대상이 아니라 자기 존재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지금 벌어지는 움직임은 개별적인 반응이 아니라 집단적인 방어 반응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뉴스공장과 매불쇼, 이 두 축입니다. 이 두 곳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단순한 방송이 아닙니다. 가장 큰 예시가 바로 검찰개혁 이야기입니다. 재래식 언론과 일부 기득권 의원들이 뭐라고 주장했었는지 아마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검찰개혁 정부안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정한 것이니 입을 닫으라는 그 어처구니 없는 태도. 그리고 뉴스공장과 매불쇼, 두 개의 큰 기둥이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큰 역할을 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매불쇼와 뉴스공장, 이들은 현재 재래식 언론이 만들어낸 프레임을 해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재래식 언론이 어떤 흐름을 만들면 이걸 분석하고 맥락을 복원하고 틀린 부분을 짚어냈죠.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장치가 계속 존재하면 프레임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봅니다. 지금 재래식 언론 입장에서는 가장 먼저 제거해야 할 대상이 프레임을 깨는 통로일 가능성이 높다. 김어준 공격, 최욱 공격, 매불쇼 공격, 뉴스공장 흔들기. 이게 따로따로 보이지만 방향은 하나입니다. 방패를 먼저 제거하는 것. 왜냐하면 그걸 제거해야 다시 프레임이 먹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그게 없었죠. 그래서 노무현은 고립됐습니다. 이걸 다시 유시민 작가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유시민은 이 구조를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노무현 시절 언론 프레임, 정치적 고립, 이 모든 과정을 플레이어의 입장에서 직접 겪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을 보면서 이걸 단순한 논쟁으로 보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유시민 작가가 지금 나선 이유는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구조적인 위험을 먼저 감지했기 때문이 아닐까? 이게 제가 보는 전체 흐름입니다. 유시민 작가는 이미 이 구조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례 하나를 봐야 합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가설과 추측들이 단순한 해석이 아니라 확신으로 바뀌게 된 결정적인 장면입니다. 얼마 전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연설에서 유시민 작가가 말했던 ABC 구조를 그대로 가져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A의 가치만으로는 현실을 살아가기 어렵다. A의 가치를 가지고 B의 현실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가치를 버리라는 게 아니라 현실 속에서 구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건 정확히 유시민 작가가 말했던 ABC 구조와 겹칩니다. A는 가치, B는 현실 권력, 그리고 그걸 연결하는 지점 C. 즉, 같은 문제를 같은 방향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언론은 이걸 어떻게 보도했습니까? A, 가치만으로는 살 수 없다. 딱 여기까지만 잘라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프레임이 붙습니다. 유시민 비판, 유시민 저격, 노선 충돌. 이게 정상적인 보도입니까? 이걸 우연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의미를 잘라서 관계를 바꾸는 보도. 이 방식이 지금 계속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시민 작가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바라보면서 과거에 노무현이 겹쳐 보였던 건 아닐까? 언론이 한 방향으로 몰리고 맥락이 잘려나가고 같은 말을 해도 충돌처럼 만들어지고 그때 그 장면이 지금 다시 반복되는 것처럼 보였던 건 아닐까? 그래서 더 이상 그걸 그냥 두고 볼 수 없었던 건 아닐까? 한 번은 지켜보는 사람이었고 한 번은 안에서 버티는 사람이었지만 이번에는 밖에서 막는 사람이 되기로 한 것 아닐까? 그래서 욕을 먹는 걸 알면서도 나섰고 그래서 공격을 감수하면서도 멈추지 않는 것 아닐까? 그때 하지 못했던 역할을 이번에는 반드시 하겠다는 선택.
권력 안에는 들어가지 않겠다. 대신 밖에서 편을 들어주겠다. 그 말이 지금 실제로 지켜지고 있는 것 아닐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랬습니다. 재래식 언론은 왜곡된 보도를 통해 핵심 지지층과의 관계를 흔들고 결국 고립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비슷한 방식의 프레임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맥락을 자르고 의미를 바꾸고 갈등처럼 보이게 만들고 내부를 흔드는 방식. 저는 유시민 작가가 이 흐름을 눈치챘다고 봅니다. 노무현 때의 그 고립을 이번에는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밖에서 편을 들어주겠다. 역사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선택. 그게 지금 유시민 작가님의 행동이라고 봅니다. 지금도요, 한국의 대형 언론사를 가지고 있는 사주들은요, 법 위에 있어요. 지금도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견딜 수 없었던 것은 법 위에 군림하고 있는 저 견제받지 않고 선출된 적도 없고 교체되지도 않을 저 항구적인 사적 권력이 공론의 영역에서 미치는 힘을 무기로 삼아서 헌법과 법률 위에 군림하고 있는 이 사태를 참을 수 없다. 그거였어요. 근데 못 이긴 거죠. 이길 수가 없어요. 제가 내린 결론은 그런 거예요. 인간 세상은 합리적이지 않더라고요. 그냥 지나놓고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는 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너무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해석하려고 그러고 해석이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에 대해서 너무 격분해서도 안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일들이 다 아무 이치도 없이 그냥 모든 일들이 그냥 다 일어나니까 그걸 다 인정해야 된다.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우리 삶은 그 양극단의 사이에 중간 어디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들면서 저도 한때는 좀 누군가를 원망하는 마음이 그만해야겠다. 아, 오늘 마음 많이 힘드셨을 텐데 또 안 돼. 그렇게 철학적으로 말씀하시지만 많이 힘드신 거예요. 괜찮으세요? 네. 괜찮은 것 같죠? 괜찮으세요? 네. 저도 좀 되게 누군가를 이제 원망하는 그런 게 많이 있었어요. 특히 언론과 관련해서는 이제 기자분들은 기자분들대로 또 취재 대상이 되는 정치인들은 정치인들대로 특히 정치 보도와 관련해서는 그리고 이제 언론 소비자 또는 정보 수용자로서 시민들은 시민들대로 의심해보는 태도? 이게 다 사실은 아닐 수 있어. 또 이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 사실에 대한 이런 해석이 전적으로 옳은 건 아닐지 몰라.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면 저는 또 괜찮은 그런 결과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생각을 정리하시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로 진실의 확산에 여러분들의 힘을 보태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